자, 안녕하세요. 면접 중단장입니다. 자, 오늘은 신세계 그룹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금융권이 좀 뭐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진정이 된 상황인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일반 기업까지 좀 자소서 문항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최대한 빠르게 일단 신세계부터 조금씩 해볼 테니까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하나씩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뭐 항상 블로그에 이제 글을 써놓지만 같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뭐 유통 기반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회사죠.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보시고 지금 각 계열사 중에 아직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이 회사를 쓸까 이 회사를 쓸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 블로그에도 적어놨지만 지금 나와 여지껏 상관없던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여지껏 어떠한 산업 특정 산업 뭐 금융권에 뭐 영업관리나 영업직을 계속 썼던 학생이 갑자기 신세계라는 회사의 계열사들을 보고 뭐 기획이나 뭐 재무 그 다음에 뭐 그런 방향으로 아무튼 자소서를 다시 구성하게 된다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소서의 결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계열사를 선택할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내가 여지껏 썼던 직무, 내가 여지껏 썼던 산업과 비슷한 그나마 비슷한 그 계열사를 선택하셔서 거기에 관심 있는 그 다음에 직무 역량 도출이라 근데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하지 않도록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도록 그렇게 매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자소서를 한두 개 쓰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내가 여지껏 맞춰왔던 직무와 산업에 있어서 조금 연계성 있는 일반 회사에 같이 병행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 생뚱맞은 회사 지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뭔가 막 못 해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자소서 진짜 올인했는데 불합격하게 된다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여지껏 지원해온 방향성을 갖고 그렇게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고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뭐 고졸도 있고 대졸도 있고 막 다 많은데 본인한테 맞는 회사 지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총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에는 총 세 문항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드리는데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정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문항이 다 천자씩 다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항을 고르게 시간 투자하셔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항상 예를 들어 드리는 거는 항상 참고용이에요. 참고. 왜냐? 지금 제 영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취준이 처음인 분도 계시고 금융권을 지원하다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일반 기업을 쓰는데 신세계라는 타이틀만 보고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라는 식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전문가 분들과 약간 제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조금 흐름이나 이제 문맥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잡아 드리는 거고요. 구조나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 것도 굉장히 잘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맞는 그런 전문가 분들을 찾아서 보시고 저는 저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글쓰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쉬운 예를 제가 들어드리려고 노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그 예는 뭐냐면 신세계에 보면은 이 스타벅스가 있죠. 스타벅스의 점포 개발도 직무가 있길래 제가 이거를 그냥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아까 블로그에 살짝 그냥 글을 써봤어요. 그래서 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당사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를 위한 노력. 자, 우리 너무나 많이 봤죠. 이런 문항. 이런 문항이 뭐 지원 이유와 직무를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권 자소서와 일반 기업 자소서가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산업이 다른 거지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연계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1번 문항 다시 한번 보시면 문항의 의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원자야, 왜 우리 신세계 지원했어? 신세계에서 특정 스타벅스를 지원했어? 다른 많은 경쟁사도 있는데 그리고 다른 많은 우리 계열사도 있는데 이러한 의미의
그 내면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깊숙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두리뭉실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사한 다음에도 뭘 할 건지도 뭘 할 건지가 아니군요. 입사를 위해서 뭘 지원자가 노력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 그럼 작성 포인트는 뭐 문단을 어떻게 나누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 여기에 보시면은 총 3개의 문항 중에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그나마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여주겠죠. 왜? 회사에 대한 로열티, 직무에 대한 로열티를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1번, 2번 문항에서 여러분 어떠한 면을 강조할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번 문항에서는 약간 회사, 내가 신세계 이런 계열사, 스타벅스에 지원한 동기, 그리고 2번은 점포 개발,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그 점포 개발에 내가 지원한 동기. 그래서 1번은 좀 회사 로열티, 2번은 직무 로열티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꼭 안 가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걸 갖고 제가 작성해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원 동기가 결국 입사를 위한 노력인데 각각 그냥 500장씩 두 문단으로 구성하고 소제목도 2개로 나누는 게 그냥 그나마 심플할 것 같아요. 뭐 다르게 해도 돼요. 400자, 600자 돼요. 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당연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단을 쉽게 나눠서 누구라도 보기 쉽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동기는 너무나가 다 중요해요. Y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왜 신세계 중에 이 계열사인지, 왜 스타벅스인지,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면, 스타벅스에 내가 갖고 있던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타벅스에 지원한다고 한다면, 그럼 그런 것들을 처음에 조금 나타내 주는 게 좋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타벅스 이미지가 뭐 이렇듯이 스타벅스는 이러한 대중성을 갖고 있고, 내가 봤을 땐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된 이유는 이러하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고유의 브랜딩,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느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스타벅스의 고객 입장, 내가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 나는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파악해 봤는데 나는 꼭 스타벅스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같이 꼭 함께 하고 싶더라. 뭐 이렇게 구성이 돼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지원 동기인데 이 문항에서는 입사 포부가 없잖아요. 그러면 꼭 지원 동기가 순수하게 나는 이래서, 인성적으로 이래서, 경험적으로 이래서 지원할 거예요 라고 해도 되지만, 그게 너무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나는 스타벅스에서 이런 목표를 꼭 이루고 싶어요, 이렇게 입사 포부를 지원 동기로 만드는 전략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전략으로 간다고 한다면 현 스타벅스의 상황이라든가 타 브랜드와의 브랜딩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을 내가 고민해 봤고, 또 이러한 좋은 이미지와 더불어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꼭 나중에 이러한 목표를 이뤄내고 싶다. 그래서 고객한테는 이러한 만족을 주고 스타벅스한테는 이러한 기여를 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꼭 스타벅스에 지원해야 되고 선발돼야 된다. 뭐 이러한 그 툴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예시를 그냥 쉽게 2개를 들어드린 거는 어떠한 형식에도 여러분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원 동기라는 것 자체는 그게 내가 뭐 학습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지원 동기가 내가 그 분야, 그 회사 관심이 있어서 나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심을 표명하는 방법, 이 밑에 거는 내가 거기서 꼭 뭔가를 하고 싶다, 입사 포부를 제시해서 그것들을 설득시키는 방법,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렵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두리뭉실한 그 지원 동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뭐요? 신문 기사 6개월치 하세요. 어렵게 뭐 다트 통해서 기업 분석할 수도 있지만 스타벅스 관련된 6개월치 이슈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건 꼭 금융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뭐 있어요? 스타벅스 가보면 더 좋겠죠. 1일 1커피. 여러분 물론 지금 힘들죠. 예, 취준생으로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먹기 부담되고, 근데 그냥 가서 매장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최대한 노력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이 기업, 이 스타벅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알고 여기에 이슈가 뭐고 고객 관점, 기업 입장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로열티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스타벅스에 꼭 채용되기 위해서 꼭 일하고 싶어서 나는 뭐 예를 든다면 두 가지 노력을 했다. 첫째 이론 노력, 둘째 이론 노력.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뭉뚱그린 노력이라는 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단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학업을 했다, 지식을 쌓았다 이런 내용 굉장히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내가 학업한 거를 그리고 지식적으로 쌓은 거를 방출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지식과 학업을 했는데 거기에 뭔가 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드러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개가 만약에 있다면 나는 스타벅스에서 얼마나 커피를 마셔봤고, 그러니까 많이 마셔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심인데 그 커피를 마셔보면서 매일 그냥 커피를 마신 친구도 있겠지만 하루에 하나씩 다른 메뉴의 커피를 마셔본 친구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기프트 행사하는 거 그것들을 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봤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상품을 타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그 상품을 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아침 9시가 문을 열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막 사람들 줄 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소비자의 니즈를 내가 어떻게 파악해봤고 고객들은 어떤 걸 더 원하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파악해봤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훨씬 더 로열티 있겠죠. 또 누구보다 많이 방문해서 뭐 좌석이 어떠한지, DP가 어떠한지, 이러한 상품의 전시가 이렇게 되면 더 좋겠니? 아니면 상권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니면 저희가 더 좋겠다니?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 그런 것들 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 입장 또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했다. 이렇게 연계성이 되는 게 좋겠죠. 그냥 단순하게 학업과 지식 나는 이걸 노력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는 2번 문항은 지원한 직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과 본인이 그 일을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을 기술하라고 했죠. 1번에서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2번에서는 직무 중심으로 가셔도 돼요. 문항의 의도는 지원자야, 네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어? 그렇다면 직무에서 네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막혀요. 왜요? 직무를 대략 알지만 그것들을 표현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번 신세계를 쓰는 학생들은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기업들이 뭔가를 바라는 거는 신문기사에 나온 얘기, 뭐 회사 이슈 그런 거 다 있지만 본인만의 생각이 들어간 걸 더 좋아하겠죠. 왜냐? 기본적인 그 배경은 누구나가 조금만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그 현상에 대해서 이 학생, 이 지원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정말 이 직무에 대해서 고민을 했구나, 노력을 했겠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원자의 차별화된 능력을 꼭 설명해줘. 그래야 차별화가 있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작성 포인트 보시면 지원하는 직군이 하는 일을 정확히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직군이. 그 다음에 직무 역량을 반드시 사전에 노출해보세요. 글을 쓰면서 노출하지 말고 예를 들어 스타벅스 점포 개발이면 뭐 1번 뭐가 필요하고 2번 뭐가 필요해. 그럼 그거 먼저 정해놔야지 내가 사례가 노출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면서 막 변경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러면 힘들어요. 또 두 번째, 입사와 포부를 묻는 문항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위에서 얘기한 거는 그 회사에 대한 입사와 포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위에서 그러한 형식으로 1번 문항을 작성하지 않은 학생들은 2번에 직무 관련돼서 입사와 포부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역량을 작성할 때요, 또 말씀드리지만 지식적인 부분만 강조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기에서 학점 좋고 수상받았다 이런 내용들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단지 이렇게만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위 문항하고 연계성이 있는 게 뭐냐면 학점이 좋고 수상을 했지만 결국은 실무적으로 이 직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점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학점이 좋았지만 부가적으로 내가 이 직무를 위해서 뭘 했다, 이렇게 연계성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자, 예를 제가 또 하나 써놨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스타벅스에서 10년 안에 이러한 스페셜 매장 10개 정도 기획할 수 있는 점포 개발 마스터가 되고 싶다. 예를 든다면 자 보세요. 지원한 직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이거 구체적인가요?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만 써도 구체적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스타벅스에서 10년 안에 이러한 스페셜 매장, 이러한은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스페셜 매장 10개 정도를 기획할 수 있는 점포 개발 마스터가 되고 싶어. 뭐 이렇게만 쓴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죠. 그럼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스타벅스에는 두 가지 위기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이거 제가 그냥 지은 거예요, 여러분. 첫째, 이러한 위기 기회, 둘째, 이러한 위기 기회.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스타벅스가 확실한 브랜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점포 개발은 내가 봤을 때 필수이면서 의무예요. 그러면서 점포 개발에 대한 직무, 로열티,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직무를 좋아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요. 점포 개발은 단순한 상권 개발이 아니다. 이거는 어떠한 거라는 나만의 정의, 그 다음에 거기에 브랜딩과 마케팅 다양한 요소가 결합돼야지 점포 개발에 빛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빠르게 피드백하고 수정 보완하는 것들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한다. 라고 하면서 뭐래요? 뭘 얘기했어요? 이 직무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꼭 필요한 역할이 두 개라는 걸 제가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뭐요? 시장 수요를 빨리 예측하고 빠르게 피드백하고 수정 보완하는 거.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나는 이제 이 문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문장과 당연히 아래 문장의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포 개발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봤어요. 첫째, 고객의 입장에서 스타벅스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뭐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설문과 이러한 결과 노출을 해봤고요. 이를 통해서 이러한 시장 수요를 예측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과거에 뭐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뭐 과거의 경험 살짝 써도 되고요. 두 번째, 항시 빠른 피드백 수용소를 위해서 나만의 SNS를 통하여 마케팅을 실시하고 그러한 수요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함으로써 고객 도모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위의 문장과 아래 문단이 연결이 조금 될 수 있는 이러한 직무 관련 직무 관련 여러분들의 로열티를 제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번은 학업 외에 가장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몰입하여 성과를 창출했거나 목표를 달성한 경험. 자, 그럼 여기 뭐예요? 무한의도. 지원자야, 제발 학업 얘기 빼. 우리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오면서 가장 열정적이고 도전적이었던 경험이 어떤 것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건 성과와 목표 창출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항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요. 반드시 학업 외 소재를 사용하시고요. 이 문항에서는 결과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지문 자체가 도전적이면서 성과와 목표 창출을 했던 경험을 쓰라고 한 거니까. 근데 어떠한 문항들은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굳이 안 넣는 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문항들은 성과는 솔직히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성과도 나와야 돼요. 하지만 과정 또한 중요하게 그 과정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학업 외 소재 중에서 내가 왜 이 소재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서론 부분에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좋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러한 도전과 열정을 내가 왜 갖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나는 도전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열정과 도전이란 단어를 내가 넣는다고 하더라도 읽는 사람 입장에서 단어만 들어갔지 그게 안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왜 이런 걸 내가 느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문맥의 흐름들 속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에서 열정 도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제가 그냥 급조한 거지만 대학 시절 처음 해보는 나는 전국 투어 바이킹은 뭐 해봤다. 처음 해보는 나와의 도전이었고 내 스스로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 설레고 신기했다. 그래서 등수도 물론 중요했지만 나와의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란 목표, 즉 낙오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내가 세웠고 총 25일이 걸리는 나와의 싸움을 시작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사전에 철저하게 뭔가를 파악하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사전부터 철저한 사전 답사라든지 휴식 장소를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선정했고 매일매일 목표를 미리 내가 체크를 해놨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뭘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더라도 그냥 과정이 생략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이 안에서 열정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토대로 해서 뭐예요? 나와의 싸움이지만 나와의 싸움이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나에겐 너무 설레었다. 이런 것들이 열정을 끊게 한 거죠.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와 약속을 지키고 스스로와의 약속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었지만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나는 어떻게 극복하였고 그것의 원동력은 뭐 이런 거였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작은 열정과 도적의식이 어떠한 변화,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이를 스타벅스에서 어떻게 펼쳐보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빠르게 여러분 신세계 자소서 저하고 한번 봤고요. 지금 작성하신 분들도 있고 초안을 작성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자소서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상 보시고 최대한 그 문항 분석의 의도를 잘 여러분들이 새기셔서요. 남은 시간 열심히 작성해 보시고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